네, 엘춘마당 시간입니다. LG 트윈스가 시즌 첫 연패를 당했습니다. 연패 없는 시즌이 없고, 선두팀도 연패를 당하고 그러긴 하지만 개막 이후에 계속해서 같은 패턴의 패배가 조금씩 생기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특히나 이제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이 불펜진이 조금 불안한 게 너무 안타깝고 빨리 좀 안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도 LG 트윈스가 지난해에는 불펜이 괜찮았는데 최근 몇 년간에는 그동안 조금 균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엘친마당에서는 불펜 얘기, 그리고 이제 제가 웬만하면 선수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근데 이제 또 대주자로 나와서 그는 왜 맨날 아웃이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정말 다시 이제 연패는 짧을수록 좋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또 켈리가 나오는 만큼 또 연패를 끊을 수 있는 그런 경기 내용을 보여주길 바라겠습니다. 또 고우석 선수도 왔고 하니까. 그래서 엘친마당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제 열린 경기 결과입니다. NC가 LG의 6대4 연장까지 가는 승부 끝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LG 트윈스 연패에 빠지게 되었고요. 시즌 첫 연패입니다. 그리고 이제 SSG와 KT가 4대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고영표 선수의 또 좋은 피칭이 있었고, 고척에서 열린 삼성과 키움과의 경기, 이 경기에는 대기록이 나올 뻔했어요. 삼성의 백정현 선수가 퍼펙트 게임 행진을 하다가 이제 끊기고 삼성이 충분한 점수를 냈는데 이제 키움도 나중에는 추격을 하면서 결국 오승환 선수까지 나와서 6대4 삼성이 승리를 거뒀고요. 대전에서 열린 하나와 두산의 경기는 두산이 9회에 결승점을 뽑아내면서 2대0 승리를 거뒀고, 사직에서 열린 기아와 롯데의 경기, 롯데가 7대5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어제 불펜이 또 무너지면서 결국에는 패배를 하고 말았는데, LG 트윈스가 뭐 지난해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김윤식, 플러코, 켈리 이렇게 3명의 선발 투수가 나온 경기를 제외하면 불펜을 이기든 지든 좀 영리하게 잘 써야 되는 경기들이 많을 거예요. 뭐 강효종 선수라든지 뭐 임찬규 선수나 뭐 이민호 선수가 돌아온다면 이민호 선수 선발 경기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질 때도 좀 소모 없이 지는 게 중요하고 필승조들이 다 나온 경기는 승리를 거둬야 되는데, 어제 저는 투수 교체 웬만하면 결과론이라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계속해서 지금 투수 교체 미스가 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차라리 한 이닝에 그냥 한 선수에게 1이닝을 좀 맡겼으면 좋겠어요. 이닝 중간에 올라와서 사실은 좀 재미를 많이 못 보고, 또 이닝 중간에 올라와서 막는다 해도 그 선수가 다음 이닝에 들어갔다가 이제 실점을 허용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어제 강효종 선수가 일단은 이 2점을 뒤에 투수의 실점으로 인해서 실점이 늘어난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4와 3분의 1이닝 2실점하고 뒤에는 바로 함덕주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함덕주 선수가 어쨌든 동점을 주고 마운드를 내려왔어야 돼요. 근데 이제 다음 이닝 더 끌고 가면서 주자를 또 출루를 시켰고, 박명근을 투입했지만 불을 끄지 못했고, 결국에는 그 이닝에 이정용 선수까지 투입을 시키고, 이정용 선수가 또 그 다음 이닝에 멀티 이닝을 하면서 또 점수를 주고,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이 됐거든요. 여기서 깔끔하게 그냥 함덕주는 함덕주대로 맞고, 박명근도 주자 없는 상황에 올라와서 1이닝 무실점 던지고, 이정용 선수도 주자 없는 상황에 올라와서 1이닝 무실점 던지고,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물론 이제 투수들의 컨디션이 좋지 않고 막아줘야 되는 상황에서 못 막아준 건 크긴 합니다만, 초반에 불펜이 불안하면은 좀 더 완전한 상황에서 이 투수를 투입하는 게 올바른 선택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상황에서 투수들이 좀 점수를 줬더라면 진짜 투수들이 좀 컨디션이 안 좋구나 할 텐데, 이거는 투수들의 컨디션을 파악할 틈도 없이 너무 안 좋은 상황에서 투수들을 올리다 보니까 부담이 커지고 실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동점이 된 그 상황에서의 유영찬과 고우석은 1이닝 무실점 깔끔하게 막잖아요. 좋은 상황이니까. 그리고 이제 연장전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 이우찬 선수가 볼넷을 주고 나서 바로 투수 교체를 합니다. 이거는 조금 신중했어야 하죠. 만약에 이우찬이 그냥 점수를 주면 그래, 이우찬 컨디션 안 좋구나 해서 맞고 나서 내리면 상관이 없는데, 볼넷 하나 줬을 때 내리는 건 애매한 투수 교체죠. 왜냐면 차라리 아예 올리지를 말든가, 제구에 좀 불안정성이 있는 선수는 차라리 김진성을 올리다가 이우찬이 왼손 타자가 나왔을 때 좀 내든가, 요런 식으로 갔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도 저도 아닌 투수 교체가 경기를 좀 그르치게 된 것 같습니다. 불펜의 컨디션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막 컨디션이 바닥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점만 주고 투수 한 명만 쓰고 막을 수 있는 걸
몇 점씩 주고 투수도 더 쓰고 이렇게 막는 게 지금의 어떤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불펜 투수들도 컨디션을 좀 끌어올려야 되지만 조금 막기 어려운 상황 혹은 접전 상황에서 더 집중력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나오고 막아도 멀티이닝을 던져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정말 문제점이 이 초반에는 이 불펜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수비 실수 커버할 수 있어요. 주루 미스 커버할 수 있습니다. 뭐 타격이 있고 또 그 다음 수비 상황에서 좋은 수비 보여주면 되고 한데 이제 근본적으로 불펜이 흔들리는 거는 이 장기 레이스를 치를 때 반드시 좀 피드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점이 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신민재의 도루 실패가 있었습니다. 오스틴의 동점 홈런 이후에 문보경의 안타 때 대주자로 신민재 선수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2루 도루를 넉넉하게, 솔직히 전문 대주자라면 이 정도는 상대 포수가 누구든 투수가 누구든 견제가 몇 번 들어오든 성공을 좀 해줘야죠. 근데 이제 실패 확률이 너무 높고 루상에서 죽을 확률이 너무 높으니까 이제 도루가 주력 가지고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주루 센스도 필요하고 스타트도 좋아야 되고 또 추진력을 받아서 슬라이딩까지 완벽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그 도루하는 화면만 놓고 보면 이 선수가 도루 전문 선수인지 아니면은 그냥 솔직히 말하면 1군에서 저렇게 저 정도의 이 스타트와 저 정도의 주력으로 저 정도의 또 슬라이딩으로 2루에 살기는 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차라리 송찬희, 김주성, 정주현 엔트리에 있는 다른 선수들도 잘 뛰어요. 네, 센스도 있고. 그래서 이런 선수들을 쓰는 게 낫지. 지금 신민재 선수가 1군에서 대주자로 쓰기에는 많이 부족해 보이고 이거 뭐 경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매년 우리가 봐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타격감이 하위 타선들이 괜찮은데 이렇게 도루로 앞에 주자가 없어지니까 차라리 그냥 문보경 선수를 냅두면 동점 상황에서 또 다음 타석이 또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굳이 도루를 했어야 했나. 도루 아니고도 다른 작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뭐 치고 달리기라든지 이런 걸 할 수가 있는데 굳이 신민재 선수를 도루 용도로 썼어야 했나. 이제 계속해서 실패하면은 이건 안 해야죠. 그래서 피드백이 좀 이것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곱게 집시다. 지더라도 내일의 희망이 좀 들게끔 집시다. 그러니까 오스틴이 홈런을 치고 그 뒤에 점수를 못 내고 뭐 점수를 주고 졌어도 그냥 오늘은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구나 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막 맥 빠지는 플레이가 나오고 또 좀 투수 교체 미숙하게 하고 이렇게 되면은 1패 이상의 저는 데미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기는 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제와 같은 경기는 뭐 연패할 수 있고 계속 질 수 있지만 이런 경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자, 일단은 팀 뉴스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 선수가 기술훈련에 들어갔습니다. 17일 검진 결과 상태가 점점 호전이 되고 있다. 상태가 양호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제 기술훈련에 들어가면은 빠르면 이번 주 주말에 퓨처스 게임이 있거든요. 거기 아니면 다음 주 정도에는 퓨처스 실전을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렇게 좀 천천히 몸을 만들다 보면은 4월 마지막 3연전이나 요때쯤에는 이재원 선수의 모습을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몸만 괜찮아서 1군에 올라오면은 이제 오스틴 선수가 1루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재원 선수는 1루수 그리고 외야수 준비도 다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루 외야를 같이 보면서 이제 외야 선수들과 함께 주전과 이제 벤치를 나눠서 이재원 선수에게 그래도 기회가 많이 돌아갈 것으로 보이고 스타팅에서 빠지더라도 이제 LG의 대타 카드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재원 선수가 오면 더 적극적으로 대타를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오지환 선수도 이제 점점 몸 상태가 좋아지고 있다고 해서 4월 안으로 좀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오지환 선수는 제가 봤을 때 5월 초까지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4월 안으로 오지환 선수는 퓨처스에 좀 나올 수 있게 해서 어린이날 시리즈 정도에는 복귀하면 좋을 것 같고 그때까지 LG 트윈스 계속해서 이런 문제점들을 좀 잘 줄여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선발 투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잠실에서 패디와 켈리의 맞대결. 켈리가 과연 연패를 끊어줄 수 있을지 좋은 피칭 보여주길 바라고요. 수원은 SSG와 KT 박종훈과 엄상백, 잠수함 선수들의 맞대결이 있고 삼성과 키움은 이재희와 안우진. 지금 키움이 지금 매치업에서는 완전 우위지만 또 삼성이 어제의 상승세를 이어서 안우진도 잡을 수가 있을지. 그리고 이제 두산과 하나는 김동주와 장민재,
두산이 지금 끈끈한 야구, 쫀쫀한 야구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상위권에 좀 머물러 있는데, 또 하나가 장민재 선수를 통해서 또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또 기아와 롯데는 이일이 선수와 한현희 선수가 맞붙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어제도 접전이 이어졌고, 선발 매치업을 봤을 때 오늘 또 접전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제 경기 종료 후 선두가 뒤바뀐 KBO 리그의 순위표입니다. NC가 단독 선두로 올라왔고요. 2위가 SSG, 3위가 LG, 4위가 두산, 5위가 KT. 여기까지가 2게임 차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상위권이 혼전이기 때문에 LG가 연패 이제 길게 안 하고 빨리 끊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6위부터 키움, 롯데, 삼성, 한화, 기아 순서인데, 여기 키움부터 기아까지 또 3게임 차입니다. 기아가 지금 5연패예요. 그래서 기아도 연패를 좀 끊어야 되고, 롯데나 삼성이나 이런 팀들은 좀 치고 올라갈 연승의 좀 흐름을 만들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일침마당 어제 정말 좀 오스틴의 홈런이 나오기 전까지도 좀 답답했고, 홈런이 나온 이후에도 좀 추가점이 나오지 않아서 결국에는 또 연장해서 실점을 하면서 지고 말았는데, 결국에는 또 오늘의 경기도 있고 또 회복할 부분들이 많고, 오늘은 또 켈리 선수가 나오기 때문에 다시 LG 트윈스 선수단 집중해가지고 연패 빨리 끊고 승리 모드로 돌아섰으면 좋겠습니다. 알침마당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